저 아이랑은 얘기하기 싫어. 한국 애잖아, 한국 애랑 악수. 죽어도 못해. 그렇게 소리친 순간 세계 최고 억만장자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7살 아이의 할머니가 세계 평화 기록에 살아있는 전설이며 그 아이의 펜던트 안에는 그의 가문을 무너뜨릴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자신의 딸마저 한국 아이를 도와 증거를 넘길 줄이야. 만년필, 탁상시계, 그리고 손녀의 눈물. 75세 할머니의 평생이 응축된 기록이 억만장자의 가문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엄청난 비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평화포럼 건물 앞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인파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입구를 지키고 각국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매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여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분위기는 어딘가 다른 긴장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리는 할머니 윤말순의 손을 꼭 잡은 채 레드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겨우 7살인 할인에게 이 거대한 행사장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이 솟은 대리석 기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작은 평화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펜던트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것으로 작은 비둘기 모양 안에 세계 지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펜던트를 건네며 말했었습니다. 평화는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고. 하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오래된 황동 탁상 시계를 품에 안듯 들고 있었는데 이 시계는 말순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함께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시계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말순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테오 하밀턴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테오는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 정장과 번쩍이는 금색 커프스 단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테오가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테오 하밀턴이라는 이름 앞에서 세계는 늘 한 발짝 물러서야 했으니까요. 하리는 할머니 손을 놓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할인을 불렀지만 할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머릿속에는 출국 전 엄마가 해준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하리는 테오 앞에 멈춰서서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긴장한 탓인지 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윤아린이에요. 하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7살 아이가 세계적인 거물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장면은 분명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호는 할인의 손을 잡기는커녕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뒤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한국 애랑은 악수 안 해. 우리 집안 전통이야. 아시아인은 하인을 시켜야지 상대할 필요가 없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몇몇 사람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의 측근들로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할인의 귀를 파고들며 작은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할인은 천천히 내밀었던 손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할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꾹 깨물며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그 모욕은 너무나 컸지만 할인은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품에 안겨있던 황동 탁상시계가 갑자기 똑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시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박자를 새겨나갔습니다. 말순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팔순 노인의 눈동자 속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 수도 슬픔이었을 수도 혹은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미 할인을 지나쳐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그의 뒷모습은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와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 할인의 작은 어깨 위에 놓이자 할인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 안은 황동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시간이 풀려나듯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듯이. 뉴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윤아린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 사이로 아직 할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윤말순과 윤아린이 묵고 있는 작은 호텔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맨해튼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낮의 일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발을 가만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은 맨발이 차가운 공기에 닿았지만 할인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가슴에 달린 평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할인은 오후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차가운 눈빛, 무시하듯 돌아선 뒷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터져나왔던 비웃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낡은 여행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방 깊숙한 곳을 더듬더니 이윽고 손때가 묻은
오래된 만년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푸른 빛깔의 몸통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이 만년필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말순의 손에 들리자 어딘가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치고는 너무나 깊은 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악수조차 거부당해야 하는지.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침대가 삐걱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말수는 만년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하밀턴 가문은 대대로 아시아인을 종처럼 생각하는 집안이란다.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만년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만년필로 할머니가 그 집안의 전쟁 비리를 기록한 적이 있었단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 전쟁이라는 단어에 할인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과 관련이 있다니 할인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말순의 눈동자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말순의 표정이 아련해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평화중재단이라는 곳에서 일했단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일이었지.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장 아르노,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었단다. 말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르노라는 이름을 말할 때 말순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르노는 전쟁터에서 할머니를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이야.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도 아르노는 항상 할머니 곁에 있었지. 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순의 눈에는 과거의 별빛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태호의 아버지가 큰 사건을 일으켰단다. 전쟁 중에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벌려고 했지. 할머니와 아르노가 그걸 막아섰고 그 일로 하밀턴 가문과 원수가 됐던 거야. 할인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겪은 일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태호가 자신에게 그토록 차갑게 군 것은 그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할머니와의 오래된 악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 아르노라는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할인의 질문에 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살아계신지조차 할머니는 알 수가 없단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동 탁상시계가 탁자 위에서 조용히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낮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이 시계는 지금도 쉬지 않고 새로운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할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평화 펜던트가
호텔 방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응? 저도 싸울래요.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7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할인아, 싸움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이 할머니한테 한 일, 그리고 오늘 저한테 한 일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평화는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말순은 손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의 작은 손이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 두려움보다 정의를 택했던 그 시절의 용기가 손녀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호텔방 안에서는 새로운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동 탁상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뉴욕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창문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호텔 방 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아래에서 말순은 황동 탁상 시계를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밤에 많은 생각을 했던 탓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작은 입술 사이로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순은 손녀의 잠든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황동 탁상 시계는 말순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중재단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마다 이 시계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말순에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말순은 부드러운 천으로 시계의 표면을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때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황동 본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앞면을 닦고 옆면을 닦던 말순의 손이 뒷면에 닿았을 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뒷면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없었던 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틈을 벌리자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말순은 그 필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종이의 끝에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준호, 할인의 아버지이자 말순의 아들인 준호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전 준호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이후로 말순은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몇 달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준호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말순만은 끝까지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 이 작은 종이 위에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깬 할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본 하리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인의 작은 손이 말순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종이를 할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인은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쓴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에게 아버지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할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할인도 어린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는 먼 곳으로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그동안 숨겼던 이야기가 있단다. 할인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내 아빠가 태호 가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 준호는 기자였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하밀턴 가문이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단다. 말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호가 사라졌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경찰도 찾지 못했고 모두가 포기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단다. 하밀턴 가문이 준호를 데려갔다는 것을. 할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어제 자신에게 모욕을 준 태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할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 알려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괜히 상처만 줄 것 같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 종이가 증거야. 준호가 살아있다는 증거. 할인은 종이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살아있다는 메시지. 작은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할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 어울리지 않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를 제가 데려올게요. 말순은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서 준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데려올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말순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드러나듯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동 탁상시계는 두 사람 곁에서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메시지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순과 할인은 호텔방에서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8년 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직접 나서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문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말순 여사님이시죠? 저는 국제평화기구 소속 조사관사라 킴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앉아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는 하린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 여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국제평화포럼에서 있었던 일,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테오 하밀턴이 여사님의 손녀에게 한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에는 하밀턴 가문의 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밀턴 가문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가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첫째는 아시아인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입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 선정에서 아시아인을 배제하고 자선단체에서도 아시아계 수혜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가문의 규칙으로 대대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하리는 숨을 죽이고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테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 비리 은폐입니다. 하밀턴 가문은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무기를 밀매하고 민간인 피해를 묵인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숨겨왔죠. 말순은 사라의 말을 듣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종이들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 씨, 이건 내가 40여 년 동안 기록해온 것들입니다. 사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종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사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하밀턴 가문의 범죄 기록입니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 집안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왔습니다. 날짜와 장소, 관련된 사람들, 피해 규모까지.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던 사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 정도 기록이면 국제재판소가 즉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움직여야 합니다. 사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만년필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피난길에서도 이 펜을 놓지 않았어요. 기록만이 진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정의를 위해 싸워온 할머니의 모습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만년필 하나로 거대한 악에 맞서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마음에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저와 함께 이 기록들을 세상에 공개하시겠습니까? 하밀턴 가문의 범죄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이 기록을 공개하면 하밀턴 가문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오겠다고 다짐한 손녀의 눈빛이 하겠습니다.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브라운 장군이라고 미국 군부의 양심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할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 양, 내가 이미 하고 있어.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창밖으로 뉴욕의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40여 년의 기록들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동 탁상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새기는 가운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라 킴이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뉴욕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40여 년간 모아온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상 이제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할인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으로 나온 빵을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탓인지 할인의 표정에는 또래답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작은 어깨 위에 짐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사라가 다시 온 것이라 생각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사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순 나야. 장아르노. 말순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문 앞에 은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장아르노.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푸른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말순이 기억하는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장 살아있었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노 역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 전쟁터에서 할머니를 지켜줬다던 그 프랑스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노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를 기록하는 당신의 용기 덕분에 내 목숨이 살았지. 당신이 남긴 기록이 나를 전쟁 범죄자들의 손에서 구해줬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아르노는 말순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맞닿은 곳에서 오래된 인연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그 아르노 할아버지예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르노는 할인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윤할인이구나. 말순에게 많이 들었어. 용감한 아이라고. 할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르노는 다시 말순을 바라보며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었습니다. 말순, 내가 찾아온 건 단순히 옛 인연 때문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야. 아르노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프랑스 외교부의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외교부와 연락을 유지해 왔어. 하밀턴 가문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지켜봤지. 그리고 며칠 전 당신 손녀가 테오에게 당한 일을 뉴스로 봤어.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이 뉴스에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 당신의 아들 윤준호 말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말순과 할인 모두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르노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정보망을 통해 알아낸 거야. 준호는 살아있어. 뉴욕 외곽에 있는 폐공장에 갇혀 있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있고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폐공장의 위치와 경비 상황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아르노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테오가 준호를 죽이려 하고 있어. 당신의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준호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시간이 촉박하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순의 목소리에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르노는 말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킴이라는 조사관을 만났다고 들었어. 그 사람이 브라운 장군과 연결되어 있지.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할인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말순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할인의 눈빛이 말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르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사라 킴과 브라운 장군을 만나야 해.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곧 밤이 올 것이고 그 밤이 아들의 생사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황동 탁상시계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외곽의 밤은 도심과는 전혀 다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업지대의 도로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말순과 할인, 아르노, 사라, 킴, 그리고 브라운 장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은 60대 후반의 군인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온 브라운 장군은 말순의 기록을 검토한 뒤 작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워온 군인의 양심이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곧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할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폐공장 근처에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공장 건물은 오래전에 버려진 듯 창문이 깨지고 벽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입구 근처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온 요원들이 경비를 처리할 겁니다. 우리는 뒤쪽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일행은 차에서 내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말순은 할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르노는 말순의 뒤를 지키듯 따라왔습니다. 사라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브라운 장군은 무전기로 요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폐공장의 뒤쪽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브라운 장군이 가져온 도구로 쉽게 열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일행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과 바닥을 비출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낡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는 남자. 8년이라는 시간이 준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때 정의로운 기자였던 준호는 이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준호야. 말순의 외침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리는 할머니의 손을 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이 먼지투성이 바닥을 차며 내달렸고 마침내 준호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이 이제 7살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리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했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다가와 쇠사슬을 끊기 시작했고 아르노와 사라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방향을 비추자 어린 소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의 소녀. 테오 하밀턴의 딸 엘리사 하밀턴이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경계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엘리사는 손을 들어 자신이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빠가 한 일은 잘못이에요. 엘리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아시아인을 무시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포럼에서 할인이를 봤어요. 엘리사는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할인이가 일어나서 제 신발 끈이 풀린 걸 보고 묶어줬어요. 자기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도 할인은 그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포럼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졌을 때 옆에 서 있던 금발 소녀의 신발끈이 풀려 있는 것을 보고 무심코 묶어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왜 저 애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친절한 걸까? 왜 아빠는 저런 애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걸까? 엘리사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준호 씨를 가둔 비밀 문서랑 아빠의 범죄 자료예요. 아빠 서재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사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는 사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밀턴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엘리사가 할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할인. 할인은 잠시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중 한 명.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엘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잡아줄게. 엘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두 소녀의 손이 맞잡힌 그 순간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말순이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8년 만의 재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르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태호가 곧 알아챌 겁니다. 일행은 폐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희망의 온기가 모두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평화포럼 대강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연단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이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각국 정상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테오 하밀턴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린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테오는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밀턴 재단의 새로운 평화 기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문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오의 측근들이 앞줄에 앉아 열렬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재단은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우리 가문을 비방하기도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죠. 테오의 눈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온 어린아이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한국 애들은 정치 감각이 전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고 카메라들이 재빠르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윤아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 소녀의 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평화 펜던트가 강당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하린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의 뒤로 말순과 준호, 아르노, 사라, 킴, 브라운 장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테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준호가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테오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호원, 저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시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브라운 장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군부의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장군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고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광경을 담아냈습니다. 하린이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테오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하린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가슴의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작은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8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증거 자료가 담긴 칩이었습니다. 하린은 그 칩을 꺼내 들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아빠가 모은 증거예요. 하밀턴 가문이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고 돈을 번 기록이에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테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린은 테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할머니가 40년 동안 기록한 자료예요. 말순이 앞으로 나와
낡은 만년필과 기록, 서류들을 들어보였습니다. 사라 킴이 그 서류들을 받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밀턴 가문의 전쟁 비리, 민간인 학살 묵인, 무기 밀매 기록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건 조작된 자료야. 테오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연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사 하밀턴이었습니다. 테오의 눈이 딸을 보고 크게 떠졌습니다. 엘리사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연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전쟁 중의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준호 박사를 8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딸의 입에서 나온 고발. 그것은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엘리사, 내가 무슨 짓을... 테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엘리사는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소녀의 눈이 마주쳤고 할인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연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국군은 윤말순 여사와 그 가족을 전폭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밀턴 가문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르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은발의 노신사는 프랑스어로 말한 뒤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평화는 총이 아니라 기록과 용기로 지켜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테오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쌓아온 가문의 명예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하밀턴 가문의 몰락, 그리고 7살 한국 소녀의 용기.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할인은 연단 위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버지를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테오 하밀턴은 그날로 국제적인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테오 하밀턴의 몰락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하밀턴 가문의 범죄를 연일 보도했고 국제재판소는 테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세상의 빛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국제평화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강당은 한 달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장식이 걸려 있었고 각국에서 온 어린이 대표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국제평화사절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리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할인은 국제평화사절단의 최연소 특별대표로 임명되는 자리였습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런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순이 할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팔순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떨리니? 말순의 물음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말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만년필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진실을 기록해온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걸 내게 주마.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할인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내 거란다. 할머니는 평생 이 펜으로 전쟁과 차별의 기록을 남겼어.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평화의 기록을 남겨야 해. 할인은 만년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평화사절단 최연소 특별대표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아린 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작은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다리를 꾹 참으며 연단 앞에 섰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르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사라킴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준호는 아직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생기를 되찾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딸을 향한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쪽에는 엘리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가 밝혀진 후 엘리사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용기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할인을 향해 작은 미소를 보냈고 할인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할인은 연단 위에서 할머니의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만년필은 제 할머니가 40년 동안 쓰셨던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전쟁과 차별 속에서 기록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순간에도 할머니는 진실을 적어 나가셨습니다. 객석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말수는 무대 옆에서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평화는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할인은 가슴에 달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 펜던트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할인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각국에서 온 어린이 대표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큰 사람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도 만들 수 있어요. 넘어진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고 잘못된 일을 보면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도 이어갈게요. 할머니가 시작한 기록을 제가 이어갈게요.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평화의 기록을요.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두 명의 박수가 점점 커져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든 청중이 기립하여 작은 한국 소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옆에서 말순이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순은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말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아, 네 할머니. 말수는 할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끝났고 너의 시간이 시작됐단다. 할인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할머니의 허리를 감싸 앉아 말순도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곁에서 황동 탁상시계가 조용히 새로운 시간을 기록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과 아르노, 사라와 준호, 그리고 엘리사가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파란 하늘.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햇살이 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나리는 만년필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이야기는 이제 할인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화를 잇는 아이 유나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